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믿는다. 수십 년을 일하며 달려온 끝에 마침내 도착한 자유의 순간. 매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눈치 보지 않고 낮잠도 자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누릴 줄 알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을 넘고 나면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고 통장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진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기다리던 여유는 오히려 막막함으로 다가온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었다. 서울에 사는 김영자 씨는 35년간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질 무렵 퇴직을 결심했고 마침 국민연금도 받을 나이라 마음 편히 쉬려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없고 남편과 자녀는 각자 바쁘다. 외로움은 갈수록 깊어지고 하루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간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생활이 팍팍해졌다. 연금만으로는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동네에서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는 건 좋았지만 예상치 못한 노동이 다시 시작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진호 씨는 40년 가까이 중견기업에서 일한 뒤 퇴직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은퇴 설계에 대해 자신 있었다.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고 여행과 독서를 하며 조용한 삶을 계획했다. 그런데 예상 못한 변수들이 닥쳤다. 첫째는 부모님 요양비, 둘째는 자녀의 취업난, 셋째는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 대부분은 실질 이자율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다.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그는 본인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은퇴자 대상 무료 IT 교육을 받아 소규모 자료 입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은퇴는 준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 이후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전라남도 목포의 박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주택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교직에서 정년퇴직했고 본인은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처음엔 꽃을 가꾸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다. 그러나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모든 일상이 흔들렸다. 병원 진료와 간병, 그리고 늘어나는 병원비는 빠르게 이들 부부의 삶을 잠식했다. 게다가 외동딸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손주 양육을 맡기고 간 상태다. 평화는 사라졌고 남편 간병과 손주 돌봄, 빠듯한 생활비 마련까지 한꺼번에 짊어지게 된 박 씨는 말한다. 은퇴 후가 편하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을 때의 이야기라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누구나 은퇴하면 여유가 찾아올 것이라 믿지만 실상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긴장과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자녀와 부모 세대를 함께 떠안는 샌드위치 세대는 은퇴해도 쉼을 누릴 수 없다. 몸은 늙어가는데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기술은 빠르게 바뀌고 사회는 나이든 이들에게 자리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쉼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생존이다. 이 때문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여러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 새로운 사회적 역할 찾기까지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영자 씨는 외로움과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일터로 나섰고 이진호 씨는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워 경제활동을 이어갔다. 박정숙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간병과 육아를 감당하면서도 지역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자조 모임에 참여해 고립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모두 은퇴 휴식이라는 환상을 깬 현실적인 대응이다. 편할 줄 알았던 은퇴는 결코 정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누렸던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흐름이 끊기며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다. 그 출발선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다는 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다. 막상 은퇴를 해보니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분주하고 불안해졌다는 이야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 하루하루가 빠듯해졌다는 하소연, 예전엔 일에 치여 몰랐던 외로움이 은퇴 후에야 깊이 느껴진다는 고백이 줄을 잇는다. 우리는 왜 은퇴를 앞두고는 편해질 거라 생각하고 은퇴하고 나서야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개인의 착오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은퇴 이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포장해온 문화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착시라고 본다. 은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휴식과 여유를 연상시키지만
사실상 은퇴는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놀랍도록 빠르게 방향을 잃는다. 그동안 명함 하나로 유지되던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위치가 사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를 증명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이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취미를 통해 자신을 다시 정립하고 또 어떤 이는 손주 돌봄이나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는다. 반면 방향을 잃은 이들은 무력감에 빠지거나 소극적인 삶으로 주저앉는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 여부에서 갈린다.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률, 의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부모의 요양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은퇴 이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이내에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는 단지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생각보다 삶이 복잡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단순히 수입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시니어들이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 중 하나가 몸만 괜찮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은퇴하고 나면 마음은 절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혈압약 한 알, 관절염 약 한 알이 당연해지고 이전에는 가볍게 넘기던 감기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신체의 기능은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결국 건강관리는 은퇴 준비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은퇴 직전까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건강을 소모한 후에서야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관계다.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변수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은퇴와 함께 관계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친구도 동료도 자주 보지 않게 되고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화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거라 믿었던 자녀들이 뜻밖의 상황으로 부모에게 다시 의지하게 되면 감정의 마찰이 생긴다. 이런 관계의 흔들림은 곧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은퇴 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은퇴는 끝이 아닌 변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기획하는 출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생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단순히 얼마 모았다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쓰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보는 것이다. 셋째,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역할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자원봉사든 평생교육이든 소소한 재능기부든 자신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을 은퇴 전부터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은퇴 이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에 치여 못했던 대화와 시간 공유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문턱이다. 하지만 이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 준비 없는 은퇴는 피로와 허탈감을 안기지만 타층적인 계획과 인식의 전환을 동반한 은퇴는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중장년이라면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보길 바란다. 나는 지금 은퇴 이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그 시선이 현실에 닿아 있을수록 당신의 은퇴는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